챕터 1. 평범한 새벽 작은 친절. 새벽 5시면 저는 항상 일어납니다. 25해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잠을 깨우면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정수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있을 때는 더욱 깊이 잠드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마친 후 저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여기저기서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집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사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니 익숙한 채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싱싱한 상추와 배추, 무와 당근들이 어제와 똑같이 저를 반겨주었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곳이 제 터전이고 제가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물을 뿌리고 진열을 다시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면 되겠어? 돌아보니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서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매서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살펴보고 계셨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6시에 갑자기 나타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이라니.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 시간에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진열이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막 정리하고 있던 채소들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정리 중이었는데 벌써 지적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손님이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수가 출장 간 사이에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네. 시어머니의 말은 늘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25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건 저인데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큰 소리 내봐야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이니까요. 매출은 어때?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면서? 그렇지는 않아요. 평소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내가 어제 장부를 봤는데 작년 같은 시기보다 떨어졌더라고. 이래서야 되겠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점만 찾아내시죠.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홀로 가게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 문득 가게 모서리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도난 사건이 있어서 설치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 존재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잘 작동되고 있었죠. 왜인지 모르지만 이 장비가 언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께서 상추 한 단을 사가셨고 젊은 아주머니는 무와 당근을 골라가셨어요. 저는 늘 그랬듯 친절하게 접대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정말 싱싱해요. 어제 새벽에 직접 가져온 거라서요. 하린아, 너는 정말 믿음직스러워. 다른 데서는 못 사겠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상관없이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친절이지만 손님들이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가게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곳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으니까요. 챕터 2. 남편의 출장 시작된 불신. 정수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짐을 싸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은 출장 일정을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이번엔 전날 밤에야 말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출장이라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 쪽 거래처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일주일이나요? 평소보다 길군요. 정수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지만 왜인지 제게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말을 아끼는 적이 없었거든요. 연락은 자주 할 거죠? 응, 물론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수가 떠난 후부터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마다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하루 걸러 한 번씩 짧게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 일이 복잡하다, 곧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가게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오후 2시쯤이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언제 돌아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당분간 내가 혼자 가게를 봐야겠네.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님 응대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할인아, 요즘 매출이 얼마나 나와? 평소와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문제 삼으시는 걸까요? 손님들 응대도 제대로 해야 하고 진열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해. 정수 없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도 철저히 해. 장부 정리 제대로 하고 있지? 물론이에요.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에 혼자 집에 돌아와서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에야 받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괜찮아. 일이 좀 복잡해서 바빠. 어머니가 오늘 가게에 오셨어요. 매출 얘기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장사 잘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 알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요즘 정수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의 갑작스러운 출장,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제게 자꾸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들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의자를 가져와서 가게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할인아, 정수한테 연락 왔어? 어제 저녁에 통화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일이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와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어요. 챕터 3. 동료 상인의 음모. 출장 간 지 나흘째, 평상시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놀랍게도 옆 가게 김철수 씨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분으로 작년부터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어머, 철수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아, 할인 누나. 요즘 잠이 안 와서요. 김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할 때 김철수 씨가 제 가게로 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 우연히 누나 가게 장부를 봤는데요. 장부를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매일 꼼꼼히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매출 기록이 실제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나가 기록한 것보다 실제 매출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김철수 씨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매일 확인하는 걸요. 그런데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예요. 혹시 실수로 잘못 적으신 건 아닐까요? 김철수 씨는 마치 걱정되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다른 사람 가게 매출을 그렇게 자세히 봤을까요? 점심때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영호 씨가 찾아온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린 씨,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인회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매출 조작 의혹이라고 하던데.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매출 조작이라니,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매출보다 적게 장부에 기록해서 세금을 덜 내려 했다는 신고예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영호 씨는 제 장부를 가져가며 며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신고를 한 걸까요?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상인회에서 사람이 왔다면서? 어머니도 벌써 아세요? 시장이 이렇게 좁은데 모를 리가 있겠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누가 이상한 신고를 한 거예요. 이상한 신고? 그럼 누가 괜히 그런 말을 지어내겠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늘 그랬듯 제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가족이라면 먼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 가정하시는 걸까요? 저녁에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빨리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큰일이에요. 누군가 상인회에 저를 신고했어요. 신고? 무슨 신고? 매출 조작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누가 그런 신고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일단 진정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내가 빨리 돌아갈게. 하지만 정수의 목소리에는 평소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김철수 씨의 이상한 행동,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정수의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어제 상인회에서 조사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며칠 더 지켜봤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해요. 혹시 누나가 실수로라도 잘못 기록한 적이 있나요? 김철수 씨는 계속해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왜 이렇게 제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항상 제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할까요? 혹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김철수 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챕터 4.
우연한 증거 발견. 상인회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다시 찾아와서 결과를 알려줬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인 씨, 장부를 자세히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실제 매출과 기록된 매출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총 100만 원 정도 적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매일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여러 증인들도 확인해줬고요. 박영호 씨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를 비롯해 몇몇 상인들이 제 매출이 기록보다 많았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홀로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그러는 걸까요? 문득 가게 모서리에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2달 동안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속에 단서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CCTV 저장 장치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작동법을 알고 있었어요. 정수가 설치할 때 간단히 설명해 줬거든요. 화면을 켜고 며칠 전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제 모습만 보였죠. 그런데 일주일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김철수 씨가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산대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를 적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조작한 건가요? 며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마다 김철수 씨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시어머니와 김철수 씨가 함께 제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어? 돌아보니 김철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전혀 몰랐어요. 아, 철수 씨. 깜짝 놀랐네요. 저는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CCTV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잘 작동하나 확인해 본 거예요. 김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나, 요즘 상인의 일 때문에 힘드시죠? 네, 좀 그렇네요. 사실 제가 더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철수 씨는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증거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조작했고 시어머니와도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수는 어떨까요? 설마 남편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정수의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연락을 피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수도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영상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수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시어머니와 김철수 씨, 그리고 정수가 함께 제 가게 앞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을 봐서는 뭔가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까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조작하는 장면, 시어머니와 공모하는 장면, 그리고 정수까지 참여한 회의 장면까지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을 때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직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거든요. 할인아, 상인의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래, 빨리 해결되어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마치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이제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곤란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정수한테는 얘기했어? 네, 알려드렸어요. 그 친구도 걱정이 많을 거야. 괜히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곧 모든 걸 밝혀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조작된 장부의 필적까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제 글씨가 아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그동안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챕터 5. 배신과 공개적 굴욕. 상인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할인 씨,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매출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 막막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해 제기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 확실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박영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김철수 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였습니다. 할인 누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결정 났잖아요. 매출 조작한 게 확실하다고.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세요? 여러 사람이 봤다고 했잖아요. 함께 온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김철수 씨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인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인정할 게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이 모든 증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인회 조사도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마치 그걸 노린 것처럼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할인 씨가 매출 조작해서 세금 빼먹은 게 확실하다고 상인회에서 발표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말이에요? 할인 씨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럼 상인의 조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 증인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김철수 씨는 계속해서 저를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혹시 도와주실까 기대했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실망스러웠어요. 할인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럼 상인회에서 왜 그런 발표를 했겠어?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를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고 싶지만 증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할인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서 연락받았는데.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제 편을 들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럼 저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지만 증거가 있다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까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리나, 일단 진정해. 내가 출장 끝나고 가서 상황을 정리해 볼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김철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사실 누나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김철수 씨는 마치 선량한 척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증거들을 말이죠. 누나가 솔직하게 인정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정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시장에서 소문 다 났는데. 김철수 씨의 협박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반격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더욱 처참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동료 상인들도 심지어 손님들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챕터 6. 반격과 복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반격의 날이었거든요. 밤새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오전 9시에 박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님, 저 박하린입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상인회 모임 소집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매출 조작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공개하고 싶어요. 증거요? 어떤 증거인데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박영호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11시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연락해줬어요. 상인회 모임 시간이 되자 주요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와 있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씌워진 누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명이라니요?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철수 씨가 불안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저희 가게 CCTV 영상입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기록이에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로 들어와서 장부를 만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죠?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조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이에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냥 확인해 본 것뿐이에요. 확인만요? 뭔가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김철수 씨가 제 장부에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더 있어요. 세 번째 영상에는 시어머니와 김철수 씨가 제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인사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인사치고는 너무 진지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수가 출장 가기 전날 밤 시어머니와 김철수 씨, 그리고 정수가 함께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장부를 조작했고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가담해서 저를 모함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김철수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럼 이 영상들이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박영호 씨가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들이 진짜라면 큰 문제네요. 조작된 게 아니죠? 물론이에요. 전문가한테 확인받아도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장부의 필적 분석 결과였어요. 이건 조작된 부분의 필적 분석입니다. 제 글씨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필적 전문가의 소견서를 보여주자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할인 씨 장부를 조작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김철수 씨예요.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영호 씨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김철수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인데요. 너를 혼내주고 싶었어. 항상 잘난 척하면서. 시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범죄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혼내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할인 씨는 무고하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려 한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부정직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날 오후 정수가 급히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엄마가 너를 좀 혼내주자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수도 결국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챕터 7. 정의 회복.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할인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김철수 씨는 상인회에서 퇴출되었어요. 다른 상인의 장부를 조작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가게를 정리하고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김철수 씨가 떠나기 전날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누나를 좀 혼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라고요? 사람 인생을 망칠 뻔한 일을 장난이라고 해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할인아,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나요?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완벽하다니요? 항상 실수 없이 가게도 잘 꾸리고 정수도 잘 챙기고 내 아들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니까 기분이 나빴어.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를 모함했다니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 저는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 가게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알겠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수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배신했으니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나한테도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라니요?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저를 얼마나 믿지 않는지 알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하리나, 정말 미안해. 엄마 말에 넘어가서 판단력을 잃었어. 어머니 말에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 저를 그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다시 한 번만.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박영호 씨는 공식적으로 제 무죄를 발표했습니다. 상인의 게시판에 공지까지 올라갔어요. 할인 씨에 대한 매출 조작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씌우려 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그 공지를 본 시장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할인 씨,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단골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리나,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믿었잖니. 너 같은 아이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그 말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라.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다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홀로 가게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누가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이죠. CCTV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장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억울함을 못 풀고 살았을 거예요. 작은 준비가 큰 도움이 된 셈이죠. 그리고 첫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보인 친절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게 나중에 증인이 되어줬거든요. 평소 선행이 결국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시장이 조용해진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제 위치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할인 씨,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옆 가게 생선집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실제로 매출이 전보다 늘었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정직한 상인한테서 사고 싶다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할인 씨,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이죠? 아니에요. 텔레비전에는 안 나왔는데요. 아, 그럼 신문에 났나? 어쨌든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 덕분에 가게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호 씨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인 씨, 시에서 모범 상인상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킨 것이 귀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박영호 씨가 워낙 권해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상식 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 친절하게 대했던 할머니들이 단체로 축하하러 오신 거예요. 할인아, 축하한다. 할머니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상 받는데 안 올 수가 있니? 할머니들은 제가 평소에 보여준 작은 친절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어요. 상추를 고를 때 싱싱한 걸로 골라주던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드린 일,
무거운 물건을 차까지 들어다 준 일까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아이라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믿었어.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결국 저를 지켜준 셈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가게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게 되면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보, 정말 확장할 거야?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손님도 많아졌고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판단을 믿어주기로 했거든요. 가게를 확장하면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항상 정직할 것. 둘째, 손님을 가족처럼 대할 것.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도 이 원칙들을 설명해 줬어요. 미영 씨, 우리 가게에서는 정직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께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되거든요. 미영 씨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확장한 가게 한쪽에는 작은 휴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장을 보다가 쉬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할인아, 이 의자 참 좋구나.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할머니. 너는 정말 생각이 깊어. 이런 작은 배려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도 가끔 들르시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할인아, 가게가 정말 번창하는구나. 네, 다행히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줘서.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용서해줬잖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줬고. 정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희 가족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상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누나, 장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정말요? 그럼 내 경험이 증명하잖아. 젊은 상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는 때로 힘든 일도 생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진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진리니까요.